저는 엑셀과 컴퓨터를 좋아하는 정근우입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이동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셋이 모여서 역사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통계로 알아보는 조선의 왕과 조선시대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시대 중에서 조선시대에 선정하게 된 이유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사료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거기에는 왕들의 수명, 재위기간, 부인의 수, 자의 시계수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엑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래프나 상관관계 등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조선의 왕 27명의 수명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수한 왕과 단명한 왕이 있어 그 특이사항을 사료를 참고하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장수한 왕 중 태조는 본디 무인이었기 때문에 운동량이 다른 왕에 비해 많았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광해군은 인조에게 유배당했을 때 인조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광해군을 잘 보살펴 주었다는 기록을 통해 장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조는 경종의 어머니인 장희빈을 죽게 만든 숙빈 최씨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경종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무예를 단련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조는 일반적인 왕들의 식습관과는 달리 소량의 건강식을 먹어 장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종은 당시에 발전된 의료기술이나 식습관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장수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명한 세 왕의 경우 예종과 헌종은 모두 병으로 죽었고 단종은 폐위된 이후 독으로 사약을 먹고 사망하였다 혹은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다 등 여러 견해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이사항 말고도 역사적 사건들과 수명을 연관지어 보았을 때 주로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와 반정으로 왕이 된 인물들의 수명이 길었습니다. 또한 상승한 수명은 나라가 평안한 시기일수록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에 왕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까닭은 피난을 많이 다녀 평소에 운동량이 적던 다른 왕들에 비해 운동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고 반정으로 왕이 된 왕들은 본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습관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왕들은 다양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수명을 도수분포도로 나타낸 결과 신기하게도 이러한 형태의 정규분포선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첨도와 외도도 0에 가까운 수치로 정규분포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한 특성을 가진 왕의 수명을 저희는 표본으로 삼아서 조선 백성의 평균 수명을 탐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27명의 조선의 왕을 표본으로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 즉 목평균을 추정하였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27명이라는 것이 충분하다고 보고 구할 수 없는 모분사는 표본분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99%의 추정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다고 판단하여 95%의 신뢰도로 41세에서 53세 사이라는 저희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신뢰 구간을 찾았습니다. 또한 국사 시간에 배운 환갑장치를 장수의 의미로 여겼다는 풍습을 비추어 봤을 때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40대에서 50세 사이에서 사망하였다는 저희의 추측은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본이 왕이라는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수명 말고도 자식의 수, 부인의 수, 재위기간 등의 데이터를 통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 분석에는 이 공등산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재위기간과 다른 데이터 간에는 큰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인의 수가 많을수록 자식의 수도 많다는 당연한 결과를 찾아내었습니다. 또 여기서 저희는 부인의 수와 아들의 수 그리고 딸의 수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았는데 부인이 많을수록 아들보다 딸이 더 많다는 것을 추론해내었습니다. 또한 총 자식수와 아들의 수, 딸의 수를 비교해보면 딸보다 아들의 상관계수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가장 맞는 답으로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에 따른 남아선호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남자아이를 더 많이 낳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딸도 많이 낳게 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역사와 통계의 접목이라는 흥미로운 분야에 대해 탐구하면서 각 분야에 대한 흥미를 느꼈으며 그리고 관련된 지식들을 책과 자료 조사를 통해 직접 찾아보면서 통계와 역사에 대한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엑셀 함수를 사용하여 복잡한 계산을 편리하게 수행하였으며 여러 엑셀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의미 있었던 점은 문헌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점들도 통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치화되지 않은 요소들도 통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